요새 도넛이 역흥행이라고 하죠. 식음료 업계에서 도넛이 뜰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고, 도넛 같은 경우 도넛을 먹으면서 나 오늘 영양 섭취를 도넛을 해야지 이런 사람 없거든요. 하지만 가장 유행하는 건 도넛츠. 도넛 하면 떠오르는 인물. 여기서 회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딱 이렇게 자세하게 자, 푸드나잇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도넛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다시 많이 먹고 있죠. 그 도넛과 뭘 곁들여 드십니까? 커피 혹은 우유? 커피 아닌 우유죠. 네. 제일 유명한 프랜차이즈 이름이 던킨이라는 말 자체가 커피에다가 도넛 찍어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에다 찍어 먹는 거는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식욕의 대변자. 뭐에다 드세요? 우유나 도넛 그 자체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커피는 안 돼요? 커피는 안 돼요. 커피는 안 돼요. 도넛도 먹고 커피를 마신다. 이건 커피를 음료수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거다. 아, 커피는 음식이다. 음식이다. 아, 커피숍 가면은 휘핑크림 빼고 드세요? 그냥 드세요? 커피를 그거를 커피라고? 요새 도넛이 역흥행이라고 하죠. 로티드, 랜디스 이런 게 흥행을 하면서 오히려 던킨이나 크리스피도 많이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인기를 다시 끌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복고 문화의 한 방편으로 흥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것도 레트로다. 네, 레트로죠. 완벽한 레트로죠. 그러니까 식음료 업계에서 도넛이 뜰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고, 이 업계 관계자들끼리 조사를 하면 비건 열풍, 사람들의 건강식에 관심이 높아져. 하지만 가장 유행하는 건 도넛츠. 배꼽티 힙합 바지랑 같은 맥락이다. 어떻게 보세요? 도넛 같은 경우 도넛을 먹으면서 나 오늘 영양 섭취를 도넛을 해야지 이런 사람 없거든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먹는 음식인데 이게 인기를 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식을 소비하는 연령대 자체가 젊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게 소위 요새 말하는 인스타그래머블하다. 굉장히 찍었을 때 사진이 잘 나오는 형태가 있고 전파하기가 좋고 막 돌다 보니까 또 먹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지금 일본이나 관광 코스에 다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이런 데를 가는 게 다 코스에 있어서 K-팝, K-문화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짧게 도넛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도넛만큼 역사가 어려운 게 없다. 무엇을 도넛이라고 부를 것이냐부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뭐가 도넛이야? 다 튀김빵이냐? 가운데 구멍만 있으면 도넛인가? 빵 튀기면 도넛이냐? 예. 그 유럽 쪽에서는 제과하고 제빵을 굉장히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커요. 제과를 하는 사람은 그건 디저트 쪽인 거고, 제빵은 먹기 위한 빵을 만드는 사람이고, 도넛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도넛은 빵을 튀긴 도넛이 있고 케이크를 튀긴 도넛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빵하고 케이크를 구분을 해놓는데 저게 도넛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섞였다는 거는 이건 뭔가 근본이 없는 나라에서 이걸 먹었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화학 발효로 도넛을 만든 게 미국이에요. 화학 발효라는 특성이 이 도넛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밀가루를 그냥 먹으면 못 먹잖아요. 너무 치밀해가지고. 구조감이.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기를 넣어서 부풀려줘야 되는데 그걸 효모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게 효모를 이용한 발효인 거고 이스트 발효인 거고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 써가지고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켜서 그걸로 부풀리는. 화학 발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리는 거예요. 효모 발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겠죠. 밀가루의 보급과 값싼 설탕의 보급, 대량 생산 기계, 식물성 기름의 대량 공급과 맞아 떨어지면서 도넛이라는 음식이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뭐 공장식으로 뭘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낮게 생각을 하지만 한때는 그런 자동화된 시설에서 공장처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와, 요새 AI 보듯이 그때는 도넛이 막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나오면 오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크리스피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하신 기계에서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침에 가면 하나씩 공짜로 줬거든요. 줄을 쫙 서 있어. 그럼 서 있는 동안 도넛이 흘러가는 거예요. 쫙 흘러가면서 이렇게 쫙 뒤집혀가지고 하얀 게 이렇게 쫙 묻어서 따뜻한 거를 딱 먹으면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먹고 싶은 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싶어서. 셰프를 하셨던 입장에서는 이 도넛 모양이 이렇게 나온데도 아마 이유가 있겠죠? 화학 발효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도우가 끈적하다고 얘기를 해요. 도넛이 안까지 익히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넛 중에 푸석푸석한 애 있잖아요. 그런 케이크 도넛을 뭐 올드 패션드라고 부르는 맞아요. 경향이 맞아요. 많아요. 올드 패션. 제가 좋아하는 그겁니다. 그거. 보통 이제 중간에 익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익게 하기 위해서 도넛을 구멍을 뚫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발효가 발명이 되면서 도넛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게 균일하게 익히기가 되게 지금도 쉽지 않은 문제인가 봐요. 보세요. 이거는 지금 빵을 튀긴 것들이고 얘는 케이크를 튀긴 거거든요. 크기 자체도 좀 작아요. 이렇게 크게 만들면 균일하게 튀기 어려운 거예요. 가운데 구멍을 뚫어놔도. 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힘들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빵을 튀겼느냐 케이크를 튀겼느냐가 다르다. 그러니까 빵을 튀긴 거하고 케이크를 튀긴 거하고 두 개를 제일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빵을 튀긴 거는 떠요. 떠서 한 번 또 뒤집어주고 이런 과정에서 안 잠기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이 지금 뭐냐면 이쪽으로 잠겼을 뜬 부분, 뒤집어도 뜬 부분이 존재하는 거야. 실상 그 도넛의 옛날 이름 중에 하나가 양키 케이크였대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레시피 자체를 아. 도넛을 양키 케이크라고 불렀대요. 그 뉴잉글랜드 그러니까 처음 이주했던 지역이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따라서 그 지역에서 도넛 레시피가 처음 공식적으로 나왔고 또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제 도넛의 역사의 시작을 네덜란드 사람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자료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덜란드어로 뭐 오일리 케이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료는 어떻게 보면은 케이크를 튀긴 거죠. 진짜 궁금했던 게 왜 빵 냄새 나는 향수는 못 만드나? 케이크 향 이런 거 하면 진짜 좋을 거 같지 않아? 근데 그걸 개가 뭐나? 그걸 뿌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코 갖다 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한국에 도넛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걸 보면 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1982년에 윈첼이 생겼고 83년에 던킨 1호점이 생겼는데 원래는 1980년쯤에 제일제당이 던킨 도넛이랑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게 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기사들 보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뭐 크리스피 크림 들어오고 미스터 도넛도 들어오고 도넛 하면 떠오르는 인물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도넛 하면 떠오르는 인물. 여기서 신동빈 회장님이 이 크리스피 도넛을 너무나 맛있게 먹은 나머지 이 크리스피 도넛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아, 그걸 싫어요? 네, 진짜 싫어합니다. 회장님 얘기하시니까 딱 이렇게 자세를 아 진정성 있다. 사랑합니다. 자. 각 브랜드별 특성 뭐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크리스피 크림은 왜 크리스피 크림일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 크리스피 크림의 독창적인 레시피라는 게 있는 게 이 도넛 베이스로 감자, 그다음에 설탕 이제 이런 것들로 크림 베이스를 만들어서 튀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이 바삭 그 한 느낌 때문에 이제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이제 상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크림 베이스로 튀겼다는 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나요? 크림 베이스라는 게 이제 그 반죽 자체를 이제 크리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도우를 자체를 이제 튀겼다는 면에서 그냥 빵 발효랑 똑같지만 이제 감자를 쓰면서 겉이 바삭한 그 성분이 생겼다고요. 물성이 생겼다고 해서 크리스피 크림이고. 던킨 크리스피 뭐 좋다. 근데 뭐 노티드나 랜디스 같은 게 유행하는 이유가 요새 있을까요? 이제 랜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헐리우드 그쪽에서 인기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랜디스가 쓸 때 제일 재밌었던 거는 할라피뇨하고 베이컨을 얹은 게 있어요. 저 위에다가 단짠이구나. 네.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는 시도를 하는 곳인데 여기는. 네. 랜디스에서 요새 미는 게 아이언맨 2의 그 랜디스 도넛을 배경으로 찍었던 씬이 있죠. I told you I don't want to join your super secret boy dance. 크리스피 크림이 뭐 블레이드에 나왔었고 뭐 던킨은 어디서 먹었어? 가장 유명한 게 심슨이잖아요. 정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나쁜 돈은 없다. 세상에 나쁜 도넛은 없다. 네, 세상에 나쁜 도넛은 없다. 노티드 같은 경우는 마카롱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뚱카는 거랑 좀 비슷한 어떤 크림을 먹어보면 마음속에 꿈처럼 그려지는 게 나 크림을 진짜 많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꿈이 현실로 된 게 노티드 같은 거고. 근데 이제 한국적 문화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이 문화적 특성이 있단 말이죠. 뭐 마카롱이 뚱카롱이 된다거나, 뭐 만두에 피가 없어진다거나, 주객전도. 주객전도.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음식이라는 게
그 음식의 원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그 룰을 크게 벗어나는 걸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스리라차 김치 이런 거 그런 뜻이. 거 안 하죠. 그럼 영국에서는 브릿지라고 그래가지고 막 무슨 적양배추로 김치를 담근 게 막 레시피가 신문에 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조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있을 때는 딱 그 안에서 그럴 수 움직이는데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이건 어차피 우리 원조가 아니니까 변형이 일어난다. 네,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넛이 베이글의 라이벌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뉴욕 타임즈에 99년에 도넛하고 베이글의 라이벌 관계에 대한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에서 주장을 했던 거는 베이글이 도넛을 압도했다. 베이글이? 네, 베이글이 더 많이 팔린다. 이제 그건 99년에 뉴욕 타임즈 칼럼이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판매량을 보면 도넛이 베이글을 압도하고 있어요.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뭐 더 좋아하세요? 저도 도넛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한다는 측면에서 전 도넛이 좋아요. 사실 도넛을 먹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나는 도넛이 좋거든, 달거든. 아 그래서 순수하다. 그 순수한 쾌락. 쾌락. 그 순수한 뭐 이면 이 폭신한 식감도 있죠. 간혹 크리스피한 느낌도 있죠. 되게 현대 음식 과학의 그런 최첨단에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도넛이랑 커피랑 약간 뭐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토폴로지라는 이렇게 위상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봤을 때는 사람, 도넛, 커피 잔이 다 동일한 구조예요. 입에서부터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쭉쭉 늘리면 도넛하고 똑같이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 입, 저 뒤쪽이 항문, 나머지는 몸통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생물학 교과서에 사람의 구조는 도넛 쉐이프다. 그러면은 곱창, 대창 거기까지 연결이 될 줄은 몰랐는데. 자, 오늘은 역흥행을 맞은 도넛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몰랐던 음식에 대해서 깊숙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Still I run toward the wind and let the challenge draw me